그럼 2교시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자, 2교시는 인지 지원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인지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하는 것들, 내 자신이 누군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추리 능력.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라던가,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인지인데,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지를 관리하는 걸 지원을 해준다던가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이 인지 지원에 들어가는데, 자, 인지 관리 지원, 이제 관리 옆에서 이제 지켜봐 가면서 적절하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건데, 자, 인지 관리 지원은 행동 변화의 감소 도움이나 대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거를 이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이 변화됐을 때 그 행동이 이제 줄어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던가, 이 행동 변화 감소가 됐을 때 그거에 적절하게 대처,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 안전 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급자나 수발자, 우리가 수급자는 어르신,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고, 수발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수발자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 관리, 그래서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인지 기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활동 지원까지가 들어가는데, 이 인지 관리 안에 또 인지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이 악화가 방지된다라던가 잔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에서도 살펴봤다시피 행동 변화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이제 행동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드린다던가, 하실 수 있는 일들, 뭐 잔존 기능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식사라던가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아니면 스스로 이제 옷을 갈아입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이제 옆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 기억 전략 훈련, 그 다음에 시간차 회상 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 훈련, 판단 및 집행 기능 훈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을 두고 뭔가 이제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과일 이름 같은 거를 기억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억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 판단 및 집행 기능 훈련이라고 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자극을 해주고, 또 인지 기능이 나빠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좋아지게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하고 도구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준비 물품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인지 지원 등급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목욕을 해드리는 거고, 또 제한된 업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여기 보시면 전문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이제 제공을 하는 뭐 방문 간호라던가 우리 아까 앞에서 물리치료라던가 아니면은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또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제한된 업무까지가 이 표준 서비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만약에 어르신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거동할 수 있는 대상자가 세면 장소까지 걸어가기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혼자서 욕실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데 안 가시려고 거부를 하신다, 싫어하신다라고 했을 때 대처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이 요양보호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세면 장소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닦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몸단장을 한다던가 목욕을 한다던가 하셔야 되는데 거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대처 방안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분을 전환시켜서 그러니까 막 꼭 빨리 세면 장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분을 전환해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아니면은 오늘 텔레비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면 장소까지 가는 걸 거부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기분을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격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오늘은 걸음을 걸으시는데 너무 가볍게 걸으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편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이 걷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세면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면장까지 가자라는 게 아니라 어르신 걸음걸이가 오늘은 가벼워서 좋다. 우리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 라고 하면서 이 저쪽이 세면장 장소가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씻어야 되는데 씻는 거는 싫어하시는데 물 장난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물 가지고 노시는 건 좋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물 가지고 노는 것에 좋아하는 것을 하게 해서 좀 기분 전환을 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세면장까지 가는 거를 거부한 거를 잊어버리시게 한 다음에 이제 옆에서 세면장으로 안내해서 세면하는 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르신이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시간을 두고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면 자체를 거부하신다. 그러니까 세면장 가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가셨을 때 얼굴 닦는 거를 싫어하신다라고 했을 때 대처 방법을 보시면 얼굴 닦는 거, 세면이 얼굴을 닦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 닦는 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시도한다. 그러니까 얼굴 닦는 거를 싫어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얼굴 닦는 거를 놀이처럼 즐겁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 얼굴을 이제 어르신이 좋아하는 향기가 나는 비누를 이용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어르신 이거 장미 향이 나는데 한번 손으로 비벼보세요 라고 하고 또 비비신 다음에 뺨을 한번 문질러 보세요 라고 한다던가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물 닿는 거를 거부하신다, 싫어하신다 라고 했을 때
물보다는 뭐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닦아주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닦을 때 꼭 물로만 닦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려서 이 거부감, 싫어하는 느낌이 없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얼굴을 닦는 건데, 얼굴은 닦지 않고 물만 묻히거나 물을 가지고 장난만 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닦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세면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먼저 닦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하자고 자꾸 이제 유도. 그러니까 어르신 이게 이 물놀이 하는 것도 재밌는데 이 물놀이 하기 전에 얼굴을 먼저 잡고 우리 물놀이를 해봐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얼굴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르신이 얼굴은 닦지 않고 자꾸 물장난만 하신다라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직접적으로 세면 시험을 보여드리면서 어르신 이거 비누가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라고 하고 어르신 이거 뭐 비누가 엄청 부드러우니까 어르신도 같이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르신이 세면하는 거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요. 자, 네 번째를 보시면 식사 후에 구강 청결 돕기 안에 양치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강 청결 돕기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입 안에 이제 뭐 찌꺼기 같은 게 쌓여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사례를 일으키기도 하고 잇몸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충치를 일으키기도 하고 구취, 입안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강 청결 돕기 입 안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어르신이 뭐 양치질을 하실 수 있는데 양치질을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평소에 이 습관을 파악한 후에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서 양치질 할 때 치약은 무슨 치약을 사용하신다. 근데 뭐 그 치약이 없어서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치약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던가 아니면 어르신이 너무 심하게 거의 기절할 것처럼 양치질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했을 때 양치질을 하시기 전까지는 입안 헹구기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양치질을 너무 안 하려고 하실 때 입안 헹구기를 통해서 좀 입안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맞춰서 양치질을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원부 세척을 거부한다. 저희가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샤워를 하거나 매일매일 목욕을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회원부 청결 돕기를 저희가 좀 해드려야 되는데 회원부 청결 돕기를 잘못하면 어르신이 수치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성적 학대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원부 세척을 거부하셨을 때 혹시 어르신이 수치스러워 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창피해하지 않는지 이게 나는 좀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안 좋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원부 세척을 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회원부 세척을 할 때 너무 번거로워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기본적으로 회원부 세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수건 같은 게 이제 그 비눗물용 수건이 들어가고 헹굼용 수건이 들어가고 또 마른 수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야 같은 거 사용을 해서 물을 뭐 이제 뭐 중간중간에 간다던가 뭐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뭐 물수건을 이용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물 말고 물수건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수치심도 느끼지 않고 어르신이 안전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대처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머리 감기를 거부하신다. 우리가 어르신들 이제 머리를 감겨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머리를 안 감으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 습관을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어르신이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감으시는데 뭐 주로 아침에 감으시는지 저녁에 감으시는지, 하루에 한 번씩 감으시는지 이틀에 한 번씩 감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어르신이 만약에 이제 저녁에 머리를 감으시는 분인데 요양보호사가 아침에 머리를 감자라고 하면은 거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평소에 어떨 때 머리를 감으시는지 습관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머리 감기를 도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감기를 계속 거부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건샴푸라고 해가지고 그 물 없이 사용하는 샴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무스처럼 이렇게 흰 거품이 나는 샴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 없어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건 샴푸를 이용을 해서 두피 마사지를 해드리고 이제 수건으로 이제 말려드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따뜻한 물로 머리를 부어드리고 샴푸하고 헹궈드리고 말려드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번거로워서 싫어하시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특수 샴푸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중간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자,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계절이나 장소에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로 7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이제 뭐 치매이시거나 이럴 때 이제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거부하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대상자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인데 여름 옷인데 좀 장소에 안 맞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대상자 요구를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어르신이 이제 불안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뭐 여름에 겨울옷 입는 거는 안 되지만 여름에 뭐 그 상황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의견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노란색, 어르신은 빨간색, 뭐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그 요양보호사가 강요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대처 방법으로 입고 싶어 하는 옷을 안에 입히고 겉옷을 상황에 맞게 입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르신이 겨울에 여름옷을 너무 입고 싶어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름옷을 안에다가 입히고 겉에는 춥지 않게 뭐 겉옷을 이제 상황에 맞게끔 입혀드리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8번째,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그 길어져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몸 단장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머리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두피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엉켜 가지고 이제 외모로 봤을 때 그게 별로 좋지 않다던가 했을 때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본인이 직접
자기 외모를 보면서 너무 지저분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서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구나 라고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을 때 억지로 자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 머리를 묶는다던가 머리핀 같은 걸 통해서 머리를 정리해 줬다가 어르신이 머리를 자르려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잘라주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도가 안 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많이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면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시범을 보여드린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면도를 하지 않았을 때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면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 감염 같은 게 발생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좀 설득을 통해서 면도를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해시키고 면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10번째 보시면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한다.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잘 갈아입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또 옷을 죄송해요. 세탁을 해야 되는데 세탁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막 이렇게 넣어놨다가 또 입으시고 넣어놨다가 또 입으시고 하실 때, 여기 보시면 가족과 상의를 해서 동일한 옷의 유형을 여러 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갈아입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얀 티셔츠만 입으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하얀 티셔츠를 여러 개 준비해서 갈아입으면 어르신은 그 하얀 티셔츠만 입으려고 하는 이 욕구를 이제 충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겉옷은 매일 안 갈아입어도 되지만 속옷 같은 경우는 매일 갈아입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평소 습관을 파악을 하고 왜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안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실금을 해서, 우리가 실금이 이제 요실금이 있고 변실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실금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창피해서 옷을 이제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실금을 했을 때의 위생 상태가 더 안 좋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옷을 본인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속옷을 잘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르신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던가 모양, 그러니까 속옷의 색깔이나 모양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르신이 좀 스스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어르신이 이제 잘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도를 해 볼 수도 있고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이제 목욕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대상자의 상태나 기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르신이 혈압이 높으시거나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거나 기분 상태가 많이 이제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이제 목욕을 이제 해야 어르신이 원하시는데 혈압이 너무 높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혈압이 높을 때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대상자나 가족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데 노인과 기초 건강 관리에서 배우는데 혈압이 높을 때 목욕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뇌혈관성 질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족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어르신이 두통,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지러움, 피로감이 있을 때는 이제 보고를 통해서 시설장이나 이제 간호사와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은데 자꾸 목욕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 보고를 했는데 간호사한테 이제 상의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혈압약을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에 목욕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높은 상태에서는 목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목욕에서 여기 보시면 체온이 높은데도 목욕을 원한다. 체온이 높다라는 거는 몸 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죠. 감염이라던가 감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신체상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체온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보고한 후에, 그러니까 관리자나 간호사에게 보고한 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체온이 높다 보면 땀이 많이 나서 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목욕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목욕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을 해서 몸을 좀 닦아줘서 땀으로 좀 기분이 안 좋은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 드리고 목욕은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보시면 목욕을 거부하면서 이제 목욕을 이제 해드려야 되는 요양보호자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지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방문 목욕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꼭 그날 이제 목욕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무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이제 목욕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지른다라는 거를 문제 행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제 대처 방법 중에 하나가 대상자가 좋아하는 놀이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르신을 기분 좋게 한 다음에 목욕을 이제 방법을 시도를 해 보는데 목욕 방법이나 시기 같은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통목욕을 이제 하신다라고 했을 때 통목욕 말고 간단하게 샤워만 시켜드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목욕을 시도를 해 보는 것도 대처 방안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은 목욕을 희망하는데, 그러니까 가족분들은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가 좀 냄새가 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목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을 하시는데,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신다라고 했을 때 목욕을 거부하는 이유를 먼저 왜 목욕을 싫어하시는지, 목욕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 이유를 좀 파악을 해 놓는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나 오늘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은 목욕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이제 날짜나 시간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서,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왜 목욕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나면 습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이,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설명을 해서 어르신이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시면 목욕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할 때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가족은 목욕을 희망을 하고 대상자가 거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이 어떤 것 때문에 좀 우리가 목욕을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하자 이런 것들을 같이 설득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목욕을 원하는데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을 원하신다. 우리가 적절하게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9도 내외의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드린다. 인데 너무 뜨거운 물,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의 이제 좋아하는 물의 온도가 있겠죠. 근데 어르신이 좋아하는 물의 온도인데 그 물이 너무 뜨겁다라고 했을 때 신체에 부담을 주게 되면 설명한다. 그러니까 화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뜨거운 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서 소양증, 이제 가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좀 따뜻한 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르신이 너무 뜨거운 물을 원한다라고 하면 전문가에게 자문한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라던가 시설 장애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 어르신이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2교시는 16번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